다음은 이제 7번째, 자, 7번 내용이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뭐를 볼 거냐면, 우리가 지금 앞에까지는 삼상 유도전동기를 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단상, 네, 유도전동기. 단상유도전동기. 일단 뭐부터 좀 보시냐면, 여긴 뭐 자세히 할 건 아니고요. 단상은 이제 삼상유도전동기까지가 주 내용이고, 단상은 이제 좀 필요한 것들만 좀 빨리빨리 암기를 해서 좀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단상유도전동기의 이제 첫 번째 보셔야 될 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삼상, 유도전동기. 네, 인덕션 모터예요. 유도전동기. 저기 전자 유도작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유도전동기라고 하는데, 혹시 가스레인지 자리에 요새 인덕션 들어가죠. 그 인덕션이라는 게 그게 뭐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전자유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 자기장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특수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자기장을 통해서 그 특수한 용기의 내부 그 분자를 진동을 시켜가지고 열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용기나 되는 게 아니라 그 특수 용기들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막 급격하게 끓죠. 금방 올라가고. 그 유도작용을 위해서, 그거 이제 그래서 인덕션이라고 하는데, 그 인덕션 모터예요. 유도작용을 이용한 전동기. 이제 IM 이렇게 씁니다. 네, 이제 한글로 삼상 유도전동기 이렇게 쓰기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유도전동기. 그 다음 이제 지금은 단상이죠? 단상. 유도전동기. 자, 이 두 개를 놓고 이제 맨 먼저 봐야 되는 게, 삼상 유도전동기하고 단상 유도전동기 둘 다 전자 유도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건 같아요. 그런데 세 가지뿐만이 아니겠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이 두 개는. 그래서 이제 그 차이점들을 먼저 이제 좀 보면, 자, 첫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전동기니까 회전을 시키는 거잖아요. 회전을 시키는 회전 원리요. 전동기 회전 원리가, 삼상은 무슨 자개를 이용해요? 고정자에서 만들어지는 회전자개. 회전자개에 의한 전자 유도작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회전 뭐 다 쓰긴 좀 그러니까, 회전자개에 의한 삼상은 전자유도. 전자유도는 생략할게요. 어차피 유도 전동기니까. 그리고 단상유도 전동기는 상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상이니까는 N극과 S극이 교대로 반복이 되는데, 그게 시간차가 있죠? 상별로.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회전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단상은 상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N극과 S극이 교대로 그냥 바뀌기만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교번자개 그러거든요. 교번자개. N극과 S극이 그냥 계속 바뀌기만 해요. 도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교번자개를 이용한
전자유도작용, 이게 단상유도전동기의 회전 원리라고요. 삼상은 회전작에 의한 전자유도, 단상은 교번작에 의한 전자유도.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자, 그래 두 번째는 어떤 또 차이가 있냐면, 사실은 결국은 이제 이 원리 때문에 생기는 내용인데, 삼상은 바깥쪽에서 자개가 회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이렇게 이해해 두세요. 이게 회전자라고 한번 해봐요. 회전자. 근데 회전자, 이거 나무판자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구멍을 가운데 뻥 뚫어가지고 막대기를 하나 꽂아요. 여기다가 꽂아놓고서 이걸 바깥쪽에서 이제 막대기를 이렇게 돌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이렇게 돌려주면, 이 바깥쪽을 돌리면 이 안에 있는 회전자도 이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똑같이 구멍을 뚫고요. 얘를 막대기를 딱 낀 다음에 회전을 안 하고 위아래로 그대로 똑바로 유격 없이 위아래로만 가만히 위아래로 그냥 꽂아놓고서 반드시 위아래로만 흔들면 이게 처음에 이게 도냐는 거예요. 안 돌죠. 그런데 누가 한 번만 탁 쳐가지고 살짝 돌려놓고서 반드시 위아래로 흔들어줘 주기만 잘 맞춰서 돌려주면 얘 잘 돌아가죠. 그죠? 단상은 그런 식이라고요. 삼상은 회전을 시키는 거고 바깥쪽 자체가 자개가. 그래서 이제 큰 차이가 삼상은 회전 자개를 이용한 전자 유도기 때문에 스스로 기동 토크를 발생을 시킵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는 바깥쪽에서 돌아가는 자개가 안쪽에 유도된 회전 자개를 끌고 돌아가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기동 토크. 자, 두 번째 이제 큰 차이는 이 기동 토크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상은 회전 자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기동 토크를 스스로 발생을 시켜서 그냥 스스로 기동을 한다고요. 그런데 단상은 위아래로 반드시 흔들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누가 처음에 한번 기동 토크를 탁 한번 줘야 돼요. 네, 그래서 기동 토크를 처음에 공급하기 위한 별도의 기동장치가 필요하다고요. 단상은. 기동장치라고는 썼는데, 별도의 장치 없이 그냥 구조만 좀 바꿔서 기동을 시킬 수도 있어요. 어쨌든 별도의 기동을 시키기 위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두 번째 큰 차이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차이는 이제 이 비례추이 있잖아요. 슬립분의 2차 합성 저항의 비율만 똑같으면 토크는 똑같다. 토크뿐만 아니라 1차 전류, 2차 전류, 역률, 토크 이런 것들. 네, 이 비례추이에 대한 내용이 삼상은 이 비례추이 원리가 적용이 됐었죠? 적용을 시켜서 사용을 했었죠. 그런데 똑같은 유도전동기지만 단상 유도전동기의 경우에는 이 비례추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상은. 그래서 단상은 비례추이 원리가 미적용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면에서 회전 원리, 기동 토크, 그 다음에 비례추이 원리의 적용 유무.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게 돼요. 삼상유도 전동기와 단상유도. 문제 내기도 좋겠네요. 다음 중 삼상유도 전동기하고 단상유도 전동기의 차이점이 아닌 것은 지금 한 거 세 개 맞는 거 써놓고서 이제 하나 엉뚱한 거 하나 써놓겠죠. 자,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그러면 이제 여기를 봐야 돼요. 여기 단상 유도 전동기는 별도의 기동 장치가 필요하댔죠. 스스로 기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상 유도 전동기의 종류가 있어요. 단상 유도 전동기도 한 가지 형태가 아니라
단상 유도 전동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를 구분하는 요인이 뭐냐? 이거요. 이 기동장치가 어떤 거냐, 어떠냐에 따라서 이 기동장치의 형식에 따라서 단상 유도 전동기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종류를. 그래서 이제 요거를 순서대로, 자, 단상 유도 전동기. 단상 유도 전동기의 종류. 이거 나중에 실기 가면요. 단상 유도 전동기의 종류를 뭐 4가지 이상 써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냥 종류만 물어보는. 자, 그래서 단상 유도 전동기의 종류입니다. 자, 종류는 요거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맨 먼저 반발, 기동형, 반발 기동형 단상 유도전동기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반발 유도형 단상 유도전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콘덴서 기동형 단상유도 전동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상기동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반발기동형, 반발유도형, 그 다음에 콘덴서기동형, 분상기동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쉐이딩 코일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쉐이딩 코일형 단상유도 전동기. 그래서 지금 여기 쏘는 순서가 뭐냐? 별도의 기동장치 형태에 따라서. 근데 기동장치 형태에 따라서 기동 토크를 가장 크게 발생시키는 걸로부터 부등호 이쪽으로 가면서 이제 기동 토크가 점차 작아지는 형태. 그러니까 기동 토크 순서대로 써놓은 거예요. 문제요. 다음 단상 유도 전동기들을 기동 토크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작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다음 가나다라 보기 중에 기동 토크가 가장 큰 단상 유도 전동기는 또는 가장 작은 단상 유도 전동기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이게 이 순서 꼭 외우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실기 가면 단상 유도 전동기의 종류를 4가지 이상 써라. 그러니까 이 중에서 4개 쓰시면 된다고요. 이거 어차피 다 외우셔야 돼요. 반발기동, 반발유도, 콘덴서, 분상, 쉐이딩, 코일형. 그리고 최근에는 최근도 아니죠. 근래에는 요게 이제 이거 뒤에 모노사이클릭형이라고 하는 게 하나 또 있습니다. 요새는 요렇게도 나오더라고요. 이것까지도. 보통은 여기까지만 많이 대부분 문제는 나오고요.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반반, 그 다음에 콘분시 해가지고 앞자만 따서라도 여기까지라도 외우시고, 제일 작은 건 모노사이클릭형이라는 게 뒤에 하나 더 있긴 하다. 그 정도로만 좀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 반발기동형하고 반발유도형은 이제 기동장치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그러면 이 두 개는 뭘 이용해서 기동을 시키는 거냐? 이건 브러쉬요. 자, 브러쉬를 단락을 시켜요.
브러쉬를 단락시킨 그 단락된 그 선을 통해서 마치 기동권선처럼 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브러쉬 단락을 통해서 기동 토크를 얻는 방식입니다. 이게 브러쉬, 뭐 브러쉬 기동 장치라고 하긴 그런데 어쨌든 이 브러쉬가 결국은 기동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요.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콘덴서 기동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콘덴서하고 기동용 보조 코일을 하나 별도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건선 외에 기동 코일, 기동 건선을 따로 하나를 만들어요. 그 기동 건선에 콘덴서가 직렬로 붙거든요. 콘덴서가. 그래서 이제 콘덴서 기동형. 왜냐면 저 위상차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동 건선 쪽에서 주건선하고는 위상이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불완전한 회전 자개를 만들려면, 기동 토크를 얻으려면. 그래서 콘덴서를 달면 이제 거의 90도 가까운 진상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건선 쪽은 대부분 L성분이고, 그래서 콘덴서를 달아서 기동용 콘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동용 콘덴서를 기동건선에 달아서 기동을 하는 방식. 그래서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은 말 그대로 상을 분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단상을 받겠죠. 단상유도 전동기니까. 근데 그 단상 전원을 전동기 내부로 끌고 들어와서 이상으로 분리시킨다고요, 상을. 그 분리된 이상에 의해서 역시 불완전 회전 자개를 발생시키고, 그 불완전 회전 자개를 가지고 기동 토크를 얻어내는 방식이에요. 분산 기동형. 요게 가정용으로는 가장 많이 쓰여요. 가정용으로. 근데 이제 이 분산 기동형 중에서도 분산 기동형 중에 콘덴서 전동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기요, 이 콘덴서 전동기하고 콘덴서 기동형 단상유도 전동기하고는 다릅니다. 이 콘덴서는 아까 주건선이 있고, 주건선하고 별개로 기동건선이 있고, 기동건선에 콘덴서가 직렬로 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동용 콘덴서라고요. 근데 얘는 그냥 주건선에 콘덴서가 붙어서 병렬로 역률 개선용 목적이 더 커요, 이거는. 그러니까 달라요. 이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콘덴서 기동형이고, 콘덴서 전동기는 분산 기동형이에요. 분산 기동형 중에 역률 개선용 콘덴서가 분산 기동형에 붙은 거다라고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콘덴서 전동기라는 게 분산 기동형에 있는데, 요거의 이제 장점이 그러니까 이게 콘덴서 전동기 특성이 뭐냐면, 첫 번째, 소음하고 진동이 굉장히 작습니다. 소음과 진동이 굉장히 작아요. 두 번째는 역률이 굉장히, 당연히 역률 개선용 콘덴서라고 그러니까 역률이 좋겠죠. 그 역률이 좋으면 효율도 좋죠. 그래서 역률, 그 다음에 효율이 우수하다. 그래서 딱 봐도 집에서 전동기 집에서 쓰는데, 가정에서 막 돌리는데 막 소리 엄청 크고 그러면 쓸 수가 없겠죠. 그죠? 이게 이제 가정용으로 가장 많이 쓰는 전동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 많이 쓰냐면, 이 콘덴서 전동기가 여러분 집에 보면 요즘에는 인버터 전동기들이라, 요즘 나오는 선풍기들은 이제 인버터 전동기들이거든요. 근데 조금 그리고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옛날에 우리 조금 어렸을 때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가면서 하는 그 전동기들, 선풍기 있잖아요. 그런 이제 선풍기라든지
아니면 주방에 보면은 이제 예전에는 지금은 위에 이제 후드에 이제 그 팬이 있어가지고 빨아들이는데 옛날에는 벽으로 막 밀어냈잖아요. 그걸 보면 조그마한 환풍기 같은 거 보셨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펌프, 양수기, 양수 펌프 있잖아요. 요새도 논에 물 댈 때 쓰는 펌프 있죠? 농사질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요 콘덴서 전동기, 분산기 동형 전동기들이거든요. 자,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쉐이딩 코일형은 앞에 것들하고 조금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전동기들은 정회전, 역회전이 가능해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운전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쉐이딩 코일형만큼은 정역이 불가능합니다.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돌리는 방향이. 그래서 쉐이딩 코일형은 정역이 불가능하다. 근데 이제 반대로 나머지들은 정역이 다 가능합니다. 정회전, 역회전이. 자,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단상유도 전동기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정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같이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은 게, 왜냐면 이제 보기들이 얘하고 이제 이 단상 유도 전동기하고 섞어서 보기들이 많이 주어지거든요, 문제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당연히 우리 집에는, 가정에는 삼상이, 이제 뭐 요새는 이제 큰 아파트, 대형 아파트들은 그 에어컨 때문에 삼상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가정에도. 근데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정은 다 단상을 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가정에서 쓰는 전동기면 다 이제 단상 유도 전동기들인데, 교류잖아요, 교류. 그러니까 교류를 쓰는 전동기들이 있단 말이죠. 단상 교류를 쓰는 전동기. 대표적인 게 뭐요? 단상 교류를 쓰는 전동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단상 유도 전동기요. 근데 가정에서 쓰는 단상 교류 전동기 중에 이 단상 유도 전동기 말고 또 자주 쓰이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류자 전동기들입니다. 단상 정류자 전동기들. 단상 교류를 받아서 이제 정류자니까 뭐 이제 직류로 바꿔 쓰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좀 같이 알아두실 게, 저는 여러분들은 요거 다 정리하셨죠? 여기. 여기가 조금 좁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요건 정리했다고 치고 제가 좀 여기는 좀 지울게요. 그래서 여기에 같이 좀 정리를 해 두실게. 네, 단상 정류자 전동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정류자 전동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직류 전동기에서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직류 전동기에 보면은 직권 전동기가 있었고, 당연히 직권 전동기는 직권 특성을 갖겠죠. 직권 특성이라는 게 그 토크 특성 얘기하는 거예요. 토크는 부하 전류 제곱에 비례하고, 그러니까 부하가 2배가 되면 힘은 4배로 증가하고, 토크. 그리고 N 제곱에 반비례. 그러니까 부하는 부하 전류 제곱에 비례, 그 다음에 속도는 n제곱에 반비례니까 제곱을 띄고 보면 부하하고 속도는 반비례한다. 맞나요? 이제 그 특성, 그 직권 특성이라고 썼던 그거, 그 직권 특성을 갖는 정류자 전동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권 특성. 분권 특성은 뭐예요? 토크는 부하 전류에 비례하고, 속도는 무슨 속도였죠?
정속도 전동기고. 그러니까 분권 특성을 갖는 게 당연히 대표적으로 분권 전동기가 있고 분권 특성 갖는 게 하나 더 있었죠. 직류기에서. 예, 타여자도 분권 특성이라고 얘기해요. 특성을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분권 전동기만 분권 특성이라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직권 전동기만 직권 특성인 게 아니에요. 그 특성을 갖는 다른 전동기면 직권 특성이라고 하는 거지. 같은 특성이면. 그래서 이 단상 정류자 전동기는 이제 구분을 할 때 그 토크 특성을 가지고 일단은 구분을 해서 직권 특성을 갖는 직권 전동기란 얘기가 아닙니다. 네, 직권 특성을 갖는, 즉 토크는 네, 부하전류 제곱의 비례고 속도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이런 특성을 갖는 전동기와 그 다음에 분권 특성, 그러니까 토크는 전류의 비례, 그 다음에 속도는 네, 정속도 특성을 갖는 전동기로 나누는데 이 정류자 전동기도 이렇게 특성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해보면 자, 이 직권 특성을 갖는 거에 이제 뭐가 있냐면요. 네, 직권 특성 전동기에 당연히 직권 전동기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직권. 네, 뭐 정확하게는 이제 단상 교류를 받으니까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직권 특성 갖는 것 중에 당연히 직권 전동기니까 뭐 직권 특성 가질 거니까 이제 썼는데 요거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반발 전동기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요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건 단상 유도 전동기예요. 얘는 단상 정류자 전동기입니다. 같은 게 아니라고요. 자, 그 반발 전동기가 있는데 이 반발 전동기는 다시 또 형식이 몇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 반발 전동기에 뭐가 있냐면 톰슨형 반발 전동기. 그 다음에 아트킨손형 반발 전동기. 그 다음에 테리형, 뭐 대리형이라고도 하고 테리형이라고도 하고 그러던데. 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형식이 또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고, 요 반발 전동기도 기동을 시킬 때, 아까 이 두 개가 뭘 이용한다고 그랬죠? 예, 브러쉬 단락을 통해서 기동을 한다고 그랬죠? 얘는 브러쉬를 이동을 시켜요. 브러쉬를 돌릴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브러쉬의 이동을 통해서 기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꾸 비슷해지게 돼요. 내용이. 근데 달라요, 조금씩. 네, 얘는 브러쉬 단락으로 기동하는 방식이고,
얘는 브러쉬를 이동시켜서 기동 토크를 얻습니다. 기동을 하는 방식이고, 네, 톰슨형, 아트킨슨형, 테리형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직권 특성이 훨씬 전동기로 사용하기에는 좋은 특성이에요. 분권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건 이제 자주 쓰는 방식이고, 그다음 분권 전동기의 경우에는 당연히 단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가 있겠죠. 그런데 안 써요. 쓰지 않습니다. 이 분권 특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거의 비슷한 특성이라서 권선형 유도 전동기를 쓰지 굳이 정류자 전동기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단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는 뭐 구분상은 뭐 되어 있긴 한데 실용상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어느 회사고 단상 분권 정자 전동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 나올 일도 없겠죠. 뭐 나와 있는 게 없는데 뭐 나올 리가 없죠. 대신에 한 가지만 좀 알고 계세요. 이 분권 특성 갖는 것 중에 이제 단상 분권 정자 전동기는 이제 실하계 전동기라는 게 실하계 전동기. 요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 두시는데, 실하계 전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분권 특성 갖는 정류자 전동기 중에 요 실하계 전동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전동기 이름이요. 요게 뭐냐면, 이게 단상이 아니고 삼상 분권 특성이니까 정류자 전동기의 대표적인 형태예요. 그러니까 단상은 안 쓰지만 삼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는 실하계 전동기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합니다. 이 정도? 이 정도에서 7번 내용은 이 정도 좀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8번. 유도기는 이제 요 8번이 마지막이에요. 저기 반발 전동기 있잖아요. 브러쉬 이동시켜서 기동시킨다고 그랬죠. 근데 브러쉬 이동으로 이게 기동만 시키는 게 아니라 기동도 하고요. 요걸 통해서 속도 제어도 해요. 전동기. 속도 제어도 가능하고 이 브러쉬 이동 가지고 정역도 시켜요. 정역 회전. 브러쉬 이동으로 다 해먹어요. 기동, 속도 제어, 정역. 이것도 어쩌다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일단 뭐 써드리긴 했는데, 반발 전동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8번으로 넘어가 보죠. 저는 아까부터 분필 터는 소리가 자꾸 나지 그랬더니 그 소리였구나. 저기 밖에서 분필 털면 딱 이 소리 나거든요. 똑같네요. 자, 8번째 유도기에서 이제 보셔야 될 내용은 특수유도기. 뭐 장은 특수유도기라고 해서 뭐 되어 있긴 해요. 근데 특수유도기가 많겠죠, 사실은.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다루는 이제 특수유도기 문제 거의 대부분은 이제 뭐냐면 유도,
전압 조정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뭐냐면 전압조정기. 그러니까 입력 전압을 일단 전원에서부터 전압을 받아요. 그래서 필요한 전압으로 조정을 하는 거죠. 뭐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그게 전압 조정기입니다. 근데 뭘 이용하겠어요? 전자유도작용을 이용해요. 전자유도작용을 이용해서 전압을 조정하기 때문에 유도전압 조정기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 유도전압 조정기를 나눠서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이 유도전압 조정기가 단상 교류 전압을 조정하는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상 교류를 받아서 그 삼상 교류 전압을 바꾸는 삼상 유도전압 조정기가 있다고요. 마치죠? 삼상 유도전동기, 단상 유도전동기 있듯이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 삼상 유도전압 조정기가 있다고요. 근데 요것들 사이에도 세 가지 큰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 그거부터 정리를 해보면, 자, 일단 단상. 아까 전동기 순서로 쓸게요. 아까 전동기 3상부터 썼었죠, 위에다가. 이거 3상 유도 전압 조정기입니다. 그 다음에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 자, 첫 번째 차이점은 뭐냐? 아까는 전동기였으니까 3상유도 전동기, 단상유도 전동기의 회전 원리 그랬잖아요. 지금은 전압 조정기니까 전압 조정 원리, 전압을 뭘 원리로 해서 전압을 조정을 하느냐. 이게 달라요. 자, 그래서 3상 유도 전압 조정기는 뭘 이용하느냐? 회전자기예요. 전동기하고 똑같다고요. 회전자기에 의한 전자유도작용. 그게 3상 유도전압 조정기의 전압 조정 원리입니다. 전동기하고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전자기에 의한 전자유도작용. 그럼 단상유도전압 조정기는요? 교번자기겠죠. 교번자기에 의한 전자유도작용.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입력. 그러니까 입력으로 받은 전압. 그러니까 전압 조정하려면 일단 전압을 받아서 조정해야 되니까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입력을 받아서 전압을 뭐 높이거나 낮추거나 이제 조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출력으로 내보낼 거예요. 그래서 입력으로 받은 전압하고요. 전압 조정 후에 출력에서 나오는 전압 사이의 입출력 간의 입력과 출력 간 이제 위상차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교류 전압을 조정하는 거라서 입력을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변압기 얘기할 때 왜 감극성, 가극성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위상이 180도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얘도 입력으로 받고 출력해서 내보내보면 입력하고 출력 사이에 위상차가 생기는 게 있고 안 생기는 게 있어요. 3상 유도전압 조정기는 입력하고 출력 사이에 위상차가 전압을 조정하고 나면 입력하고 출력 사이에 위상차가 생겨요. 위상차가 3상은 생깁니다. 입출력 간 위상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입력과 출력이 위상이 다르다. 그런데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에는 입출력 간의 위상차가 없습니다. 입력과 출력 사이에 위상차가 나타나지 않아요.
단상은. 자, 왜 그런지는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세 번째 차이는 단락권선이라고 하는 거의 유무입니다. 단락권선이라는 게 있냐 없냐? 삼상은 단락권선이 없어요. 삼상유도전압조정기는 단락권, 뭐 없다기보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없고요. 대신 단상유도전압조정기에는 단락권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락권선의 단자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단상에만 있어요. 단락권선은 단자라고 써있으니까 단상에만 있고 삼상유도전압조정기에는 없다. 이렇게 좀 외우고 계시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자, 단상 유도전압조정기를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제가 단권 변압기를 승합기로 쓰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문제 풀면서. 변압기에서 했죠, 변압기에서. 그래서 단권 변압기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1차 권선과 2차 권선이 하나의 권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권 변압기라고 하는 거다. 단권. 1차하고 2차의 권선이 하나의 권선이다. 사실상 연결된. 맞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입력을 집어넣고 V, L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출력을 여기서 뽑아내면 여기로 들어간 여기 철심이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류를 넣어주면 자속이 여기로 쇄교가 되면서 유도전압 E2가 이렇게 떠가지고 여기서 전압을 뽑아내면 VL 플러스 E2라는 전압이 여기서 이제 승합해가지고 나온다. 맞나요? 네, 이게 단권 변압기였잖아요. 승합기로 썼을 때. 그죠? 자, 그럼 이제 단상 유도전압조정기는 원리가 이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한 가지 차이가 뭐냐면 요 1차 권선하고 2차 권선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릴 수 있게 되어 있다고요. 이거를. 그래서 이건 돌린 경우를, 이 각도를 돌린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어디까지 돌아가냐면 여기까지 돌아갑니다. 180도까지. 이렇게 돌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어쨌든 1차 전압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 권선을 1차 권선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요걸 불로 권선 이라고 불러요. 1차 권선. 이거 변압기로 얘기하면 어차피 여기가 1차 권선이잖아요. 그리고 얘가 2차 권선이죠? 네, 그래서 요 놈을 2차 권선 또는 요 2차 권선을 다른 말로 직렬 권선 이렇게도 불러요. 2차 권선 또는 직렬 권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럼 이제 아까 얘기대로 요게 자 요렇게 돼 있을 때 요렇게 돼 있을 때는
뭐 그냥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게 권수비가 10대 1이라고 한번 해보죠. 10대 1. 그럼 여기다 1000V 집어넣으면, 뭐 숫자로 얘기를 하는 게 이해를 빨리 하시니까. 여기 얼마가 떠요? 10대 1이면 E2가. 이게 100V가 뜨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0도로 해서 제대로 완전 일치가 돼 있으면 여기로 전압이 들어가서 자속이 생기면 철심이 일자로 뚜죽 돼 있으니까 얘가 완전히 100% 관통하면서 100V가 뜬다고요. 그럼 여기 출력 전압이 얼마가 나와요? 1100. 근데 얘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돌려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이 코일 방향이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180도 뒤집히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얘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물론 여기로 1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1000이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여기 유도되는 건 플러스 100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이 되잖아요. 방향이 반대라서. 그러니까 여기 출력 전압이 얼마가 나오게? 물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나오겠지만 뭐 이게 움직인 상태로 여기서 얼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제 완전히 돌아가면 900 나온다는 얘기예요. 빼기 100이 된다는 얘기죠. 맞나요?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조금씩 돌아가면 어떻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90도가 되면, 90도로 놓으면요, 이제 90도가 된 상태에서는 전압이 가해져도 자속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여기 유도가 돼요, 안 돼요? 유도가 안 되죠? 그럼 1000 넣으면 얼마 나오겠어요? 그냥 1000 나와요. 90도일 때는. 근데 이제 이게 각도가 조금씩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1100에서 뭐 1090, 1080, 107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출력 전압이. 그러다가 90도에서는 1000 넣으면 1000. 그 다음부터는 990, 980, 97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전압이 빠지죠. 그러다가 완전히 뒤집어 놓으면 이제 100 빠져가지고 900까지 나오는 거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게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예요. 그래서 이걸 벡터로 그려보면 V1 여기서 넣어준 전압 V 어디 갔냐 이거? VL이라고 그랬네. 뭐 VL이라고 쓱 써볼게요. 근데 여기는 VL, VH가 의미가 없겠네. 전압을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까 출력에서 V1, 2로 할게요. 1차 전압, 2차 전압 이렇게. 자, V1이라고 쳐요. 그럼 이제 유도된 전압이 E2잖아요. 이 E2가 이렇게 되는 E2. 그래서 이 각도를 돌리면 여기다 넣어가지고 여기서 자속이 얘하고 각이 틀어지니까 여기를 쇄교하는 자속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2차의 유도 전압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E2가 이 각도를 이렇게 돌리면 얘가 이렇게 크기가 줄어드는 거라고요. 이렇게. 그러다가 90도로 놓으면 유도 전압이 하나도 없어서 V1이 그대로 V2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00도, 110도 이렇게 돌아가면 그때부터는 E2가 이제 이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E2가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크기만 줄어들어요.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마이너스 됐다 이러는 거예요. 이 각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 위상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입력하고 출력이. 크기만 변하지. 여기네. 그래서 입력하고 출력 사이에 위상차는 없다고요. 크기만 바뀌는 거고. 근데 이제 미리 그려보면 삼상 유도전압 조정기는 얘하고 똑같은 구조인데 무슨 결선이 되어 있냐면, 자, 1차 권선, 2차 권선. 근데 여기가 돌아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얘가 Y결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안쪽 회전자끼리 뭉쳐 있고요. 바깥쪽끼리 이렇게 뭉쳐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회전, 이게 움직이면서도 이게 그 회로가 연결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네, 이제 입력을 여기다가 넣는 거죠. 여기. 그리고 출력을 여기서 이제 빼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근데 넣고 빼고 할 때 요 바깥에 요걸 이렇게 돌릴 수 있게 돼 있다고요. 이걸 돌릴 수 있게 돼 있다고. 이 안쪽하고 바깥쪽이 따로 놀게 돼 있다고요. 그럼 돌려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는 삼상교류가 들어오니까 여기서 뭐가 생겨요? 회전 자개가 생기죠.
N극, S극이 이렇게 교대로 반복돼서 여기서 자속이 생기면 여기를 들락날락거리는 형태가 아니라 이게 돌아가는 형태라고요. 마치 발전기 형태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각을 돌리면 이 각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이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회전자계가 영향을 주는 값은 똑같다는 거예요. 돌아서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처럼 이거 크기가 조절되는 게 아니라 삼상은요. 자, 요게 이제 대신에 여기는 이제 삼상이 V1은 요게 V1이고 여기서는 이제 요 상 하나 놓고서 상전압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걸 E1이라고 바꿀 거예요. 삼상에서는. 왜냐하면 이런 게 3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상별로. 그러니까 이건 요 상 하나로 들어온 전압을 얘기하면 V1일 때 E1으로. 네, E1. 그러면 이제 여기에 E2라는 전압이 여기 또 6이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상에. 그러니까 요게 E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각을 돌리면 이게 크기가 변하는 게 아니라 얘는 뭐가 변하냐면 크기는 그대로 있어요. 회전자계에 의한 거기 때문에. 각을 돌리면 이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크기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요게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각도를 돌리면 요게 이렇게 가니까 출력 전압이 아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크기였다면 출력 전압이요. 전압 조정 후에 전압이 이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출력 전압이 이게 되고요. 더 돌리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크기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그럼 출력 전압이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압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각도에 따라서 크기는 달라지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위상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입력하고 출력이. 근데 이제 이게 삼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 똑같은 게 삼상이니까.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입출력 간의 삼상은 전압을 조정하고 나면 위상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위상차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뭐 얘기는 했고요. 여기서 자, 그럼 이제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 자, 뭐부터 보냐면 전압 조정. 자, V2. 요거 이제 출력 전압을 조정한 후의 전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V2는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쓰냐면 자, V1 입력 전압이죠. 플러스 여기에 E2. 아, 요 E2가 제가 아까 여기 스몰 E2로 쓴 요거 얘기하는 거 요거. 네, 여기 2차 측에 유도된 전압. 네, E2. 근데 아까 0도일 때는 세타가 0도일 때는 그냥 그대로 플러스 E2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90도일 때는 그냥 V1이 V2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이 뒤에 E2 저 90도일 때 0인데 코사인 90도가 0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 코사인 세타라고요. 0도일 때는 1이라서 0도일 때는 1이라서 그냥 V1 플러스 E2 나오는 거잖아요. 0도일 때는. 90도일 때는 코사인 90이 0이라서 그냥 V1이 V2가 되는 거고 180도를 돌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코사인 180도 계산기 눌러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이면 여기 빼기 2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180도 돌려서 이렇게 놓으면은 1000에 100이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가 돼서 900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출력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V1 플러스 E2 코사인 뭐 이거 세타로 쓰기도 하고 알파로 쓰기도 하는데 뭐 알아서 쓰시면 되고 어쨌든 이 각도라는 거고 돌려놓은 각도. 역률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돌려놓은 각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 지금 세타로 쓴 거고. 또는 이거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뭐 최대로는 1100, 최소로는 900이니까 그래서 V1 플러스 E2 1000 플러스 100에서 1100에서부터 V1 빼기 E2 1000 빼기 100에서 900
이게 전압 조정 범위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는 이렇게 써놓고요. 출력 전압을. 어떤 문제는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어떤 경우는 더 단순하게 해서 그냥 V1 플러스 마이너스 뭐 E2다 이런 식으로도 써놓는다고요. 전압 조정의 범위는 이렇게 물어보고서 뭐 이렇게 이게 답인 문제, 이게 답인 문제, 이게 답인 다 있어요. 결국 똑같은 얘기인데. 됐죠? 단상의 경우 이렇고요. 그 다음에 자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의 출력, 뭐 용량. 그러니까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 출력. 자 P는 유도 전압 조정기의 용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전원에서 받은 용량까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유도 전압 조정기 자체 용량을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요. 유도 전압 조정기 용량. 요거는 유도 전압 조정기가 조정하는 이제 조정 용량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정을 하는 용량, 어느 용량까지 조정이 가능하냐. 단상이니까 조정 전압은 뭐예요? 요 E2를 조정 전압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요걸 요만큼밖에 조정을 못 하는 거잖아요. 더하기 E2 하거나 빼기 E2 하거나. 그러니까 요걸 조정 전압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건 유도 전압 조정기의 조정 용량, 조정할 수 있는 용량. 이걸 유도 전압 조정기 전격 용량이라고 그래요. 조정 용량을. 그러니까 유도 전압 조정기 전격 용량, 그거는 조정할 수 있는 용량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조정 용량. 그러니까 당연히 뭐 어떻게 해야 돼요? E2, I2 이렇게 해야죠. 단상이니까. E2, I2. 됐나요? 네. 보시면 자, 어차피 이렇게 해놓고 이제 부하는 여기다가 거는 거잖아요. 전압을 조정해서. 여기다 부하 걸어서 쓰겠죠. 조정한 다음에. 그러니까 I2는 원래 2차 측 전류니까 여기 전류인데 결국은 여기 전류가 결국은 쫓아가 보면 여기서 나온 전류잖아요. E2에서 나온 전압이 전류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E2 여기에다가 여기 흐른 전류 I2. 이제 그게 결국은 여기 전류랑 같으니까 뭐 부하 측의 전류라고 지금 이제 넣은 건데. 그래서 E2, I2 이렇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삼상이요, 삼상. 아니, 3번이 아니고. 이번엔 삼상.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는 자, 출력 전압 V2를 이렇게 씁니다. V1 플러스 마이너스 E2 이렇게요. 요거 쓴 거죠, 요거.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상이다 보니까 V1을 주더라도 상 하나만 놓고 얘기를 한다고. 그죠? 상 하나만 놓고 얘기를 해서 얘를 뭘로? E1 이렇게 바꿔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결국은 E1 플러스 E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최대로. 근데 이제 출력은 사실은 V2는 이게 V2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얘 몇 배 해, 어디 갔지? 이거 몇 배 해야 돼요? 저 Y결선인데? 지금 이거는 상전압, 한 상에서 승합한 전압을 얘기한 거고, 그걸 Y결선 선간으로 빼내야 되기 때문에 얘 몇 배가 선간 전압이 돼요? V2가. 루트 3배죠. 아니, 여기 그림 보시면, 이건 입력 전압, 어차피 이제 이 삼상 전기를 집어넣을 때는 여기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삼상으로. 그러니까 알려줄 때는 입력 전압을 이걸 알려주겠죠. 선간 전압, V1, 입력 선간 전압을. 근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요거 상 하나 거를 보면 여기로 가해진 건 E1.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단상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여기만 놓고 볼 때는. 대신에 V1하고 구별을 해야 되니까 이제 상전압으로 바꿔서 E1 이렇게 쓴 거라고 지금 여기 전압을 요 중성점 여기 해가지고.
그 E1 플러스 마이너스 E2잖아요. 여기만 볼 때는. 근데 밖으로 빼는 건 이렇게 뺄 거 아니냐고요. V2. 그 루트 3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Y결선의 성간전압이니까. 그래서 요거 앞에요. E1 플러스 마이너스 E2. 좀 옆으로 옮겨서. E1 플러스 마이너스 E2. 여기에 루트 3배 이렇게 쓴다고요. 이렇게. 삼상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삼상 유도전압 조정기 출력 전압. 그리고 삼상 유도전압 조정기도 조정 용량이 나온다고요. 조정 용량, 정격 용량, 뭐 조정 용량 이렇게 하는데 얘는 단상이 E2, I2였죠. 삼상은 루트 3, E2, I2. 네, 이게 조정 용량 또는 정격 용량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여기까지가. 이렇게 해서 유도기는 여기까지로